자, 이번에는 우리 로그 함수의 활용,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명 로그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선생님이 예전에 로그 했던 거에서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어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로그를 얘기를 할 때 로그를 지수로 바꿔주는 거는 진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만 남게 될 거고, 그다음에 밑은 항상 밑이 된다. 그러니까 로그의 밑이 지수의 밑으로 바뀌어가지고 x는 a의 b제곱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긴 당연히 진수 조건이니까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쪽에 똑같이 밑을 a로 하는 로그가 있었을 때 이 로그의 서로 양변이 서로 같다면 여기 있는 진수끼리도 서로 같게 될 거니까 x1과 x2는 서로 같게 된다. 단 여기서 항상 로그가 쓰였으니까 진수 조건은 항상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진수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로그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로그의 진수 또는 밑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방정식 문제 풀 때 기본 원리는 항상 얘기했지만 로그를 지수로 바꿔주는 거는 진수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그 동그라미 된 부분이 남고, 그다음에 밑은 항상 밑이 된다. 그래서 a의 b제곱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진수의 밑조건과 로그의 밑조건과 진수 조건은 항상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좀 낚여가지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로그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진수끼리 서로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이 로그 a의 x꼴이 반복된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x의 막 이렇게 거듭 제곱도 나오고, 그다음에 4 곱하기 로그 a의 x 이런 형태들이 되어져 있었을 때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해 가지고 t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 이랬는데, 자, 선생님은 a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더하기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문자 a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던가 어쨌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에서도 a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치환을 했잖아. 얘를 a로 치환했었을 때 우리는 치환하고 이 a의 x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0보다 크다를 항상 썼는데, 로그에서는 로그 a의 x가 예를 들어서 대문자 a 또는 t로 치환이 되어져 있어도 t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하게 없으니까 이때는 약간 지수 방정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얘는 따로 범위가 없겠지, 그치? x의 범위만 여기서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a의 범위가 있는 거지, 이 t는 범위가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진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진수가 서로 같으면 당연히 첫 번째는 이렇게 밑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이 fx가 미지수로 주어져 있었을 때는 진수가 1이 되면 밑과 상관없이 항상 로그 1이 되니까 로그 a의 1이든 로그 b의 1이든 진수가 1이면 밑과 상관없이 그냥 그 로그 값은 0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값을 좀 틀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수가 같다 이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진수가 특히나 미지수로 주어져 있었을 때는, 즉 밑이 같거나 진수가 1이거나.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참고로 지수 방정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 밑이 이게 아니라 a의 fx 하고 만약에 b의 fx 이렇게 지수가 서로 같았을 때는, 자, 지수가 같았을 때는 첫 번째 밑이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지수가 0이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죠? 이거랑 비슷하게 진수가 같다 이러면 밑이 같거나, 로그에서는 진수가 1이 된다. 지수는 0이고 진수는 1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수의 로그가 있다 이러면, 지수의 로그가 있다는 얘기는 a의 무슨 로그 a의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뭐 x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를 한번 보면 좀 잘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 어떻게 푸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5번을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15번. 자, 이렇게 로그에 더하기로 주어져 있었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약간 좀 주의를 하면 좀 좋은 게 뭐냐면, 로그 방정식에서는 꿀팁 같은 거, 이 꿀팁이 바로 뭐냐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밑 조건하고 진수 조건을 먼저 써놓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자, 진수가 x하고 x-1 이 녀석이 있으니까 이걸 둘 다 0보다,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수 조건의 진수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수 조건을 박스를 쳐놓고 이제 문제를, 이제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 될 거니까, 이러면 로그 2의 6.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그러면 자, 로그 밑이 서로 2로 같으니까, 그러면 진수끼리도 서로 같다. 이렇게 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6이다.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 3, 2에서 맞불. 그래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이 녀석을 바로 그냥 이 3 또는 2다, 마이너스 2다라고 문제를 풀 건데, 우리는 처음에 문제, 이 로그 문제가 나왔었을 때 이미 조건, 진수 조건을 이미 써놨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게 되겠지. 아무래도 안 써놓은 것보다는. 그러면 여기서 얘는 지우고 x는 3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2번을 문제를 풀 때, 자, 진수 조건을 하면, 자,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x는 0보다 크다. 이게 진수 조건이구나. 그리고 그냥 이제 바로 계산 들어가서 곱하면 이게 진수가 x 제곱 더하기 4x가 될 거고, 얘가 로그 2의 5가 될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이 4x가 5가 되겠죠. 이 밑이 서로 같으니까.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 하면 5, 1, 뿔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1이 될 건데,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만 답이고 얘는 답이 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3번 부분도, 자, 여기서도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상태에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수 조건을 먼저 만족을 시켜주는 형태로 계산을 해보자면 x는 3보다 크고 x는 1보다 크다. 그래서 공통되는 거는 x는 3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진수 조건을 먼저 만족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봤더니 여기서는 로그가 밑이 서로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특수 성질 중에서 이거 혹시 기억나시죠? a의 m제곱, b의 n제곱이 있었을 때 mn 해서 로그 a의 b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알고 있잖아. 자,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로그가 있었을 때, 이 로그가 있었을 때, a, b가 있었을 때, 자, 여기는 이 1을 2분의 2로 바꿔가지고, 자, 이 녀석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로그 a의 제곱, b의 제곱. 자, 이 녀석하고도 동일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과 진수를 똑같이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옆에 있는 녀석을 로그 2를 로그 2의 제곱으로 만들고 여기를 x-3의 제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밑이 서로 같으니까 여기 x-3의 제곱은 x-1이다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x-1이 될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 그러면 2, 5 이렇게 해서 x의 값은 2 또는 5.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수 조건에서 x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3보다 큰 녀석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진수 조건하고 그다음에 밑 조건을 먼저 써놓고 문제를 풀라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문제를 풀잖아.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만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풀고 나면, 자, 여기에서는 진수가 뭐가 되죠? 여기에서는 진수가 x-3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 이거는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까 이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로그 2의 x-3과 이 녀석을 양변 제곱해서 로그 4의 x-3의 제곱해서는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얘는 x가 3보다 큰 녀석만 정의역이 되는 건데, 자, 이 녀석은 진수가 x-3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됐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 자, 이 녀석은 엄밀하게 말하면 얘를 만족하는 거는 뭐 3,0 해가지고, 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자, 얘는 이 부분에다가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자, 이런 형태의 두 개의 그래프가 생겨서 이쪽 부분은 동일하지만 이쪽 부분이 얘는 하나 더 있을 수 있고 얘는 없다. 약간 뭐 이런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3보다 큰 거지만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었더라면 이 녀석은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였기 때문에 진수 조건이 서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최초의 문제를 풀 때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만약에 식이 이렇게만 주어져 있었을 때 답은 x는 2 또는 5가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x는 1보다 크고 x는 3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2도 1보다 크고 3이 아닌 걸 만족하고 5도 1보다 크고 3이 아닌 녀석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처음에 보자마자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필수예제 16번을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16번을 보면 자, 여기처럼 로그 x의 가로를 해서 거듭 제곱으로 나와져 있는 자,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뭐 이것도 지수 방정식에서도 많이 했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로그 5의 x를 뭐 대문자 a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지? 근데 a의 범위는 여기서 따로 없는 거야. x의 범위만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a의 범위는 따로 없다. 이게 좀 중요하네요. 그러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x의 이 3제곱은 이 앞으로 로그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얘가 바로 3a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하시고 1, 2 하니까 자, a는 1 또는 a는 2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사실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5의 x가 1 또는 로그 5의 x가 2. 자, 이랬을 때 자, 선생님이 로그를 지수로 바꿔주는 거 진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x는 5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x는 5의 2제곱 그래서 25. 자,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여기서 x의 범위는 뭐 당연히 만족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자, 2번은 봤더니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얘랑이 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죠. 근데 밑이 3이잖아. 그러면 이 9를 먼저 3의 제곱으로 좀 바꿔가지고 자, 이 작업만 조금 먼저 해볼게요. 로그 x의 3의 제곱. 그랬을 때 이 제곱은 앞으로 빠져나와서 얘가 2 곱하기 로그 x의 3.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 밑변환 공식 중에서 우리 로그 a의 b는 로그 ba분의 1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자,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이 2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 이 부분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로 돼 있고 이 밑변환이 되는 부분은 얘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얘만 바꿔주면 로그 3의 x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로그 3의 x. 로그 3의 x를 a로 치환하게 되면 이게 a는 a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a 곱하면 a 제곱 그리고 넘겨올게요.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여기가 1, 2가 나올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a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서 로그 3의 x, 즉 이 로그 3의 x를 a라고 놨었을 때 이 부분은 범위가 따로 없습니다. 음수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1하고 마이너스 2 중에서 이 둘 다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 3의 x는 1 그리고 또는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는 3 또는 x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9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7번을 보면 여기서도 치환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로그 3분의 1의 x를 대문자 a로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a의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두 실근 알파 베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것도 그 지수 방정식에서 치환할 때 이거 그 설명했었잖아. x의 근이 알파 베타였던 거지 이 a의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닌 거야. 그럼 여기다가 a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 x와 a에 대해서 의미를 다 따로 부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알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는 로그 3분의 1의 알파고 로그 3분의 1의 베타. 그래서 a에 관한 방정식에서의 두 근은 얘하고 얘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돼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 이제 로그의 성질 중에서 이제 합곱을 이용을 할 건데 이 로그의 곱 여기는 이 두 로그의 곱을 이용을 해서는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합곱을 우리가 쓰면 로그의 합은 로그 3분의 1 알파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로그 3분의 1 알파 로그에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베타는 마이너스 6. 자, 이런 식으로 쓸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알파 베타는 이 두 근의 곱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로그의 더하기 성질에 의하면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으로 합체가 될 거였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알파 베타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즉 3의 2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9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건 거예요. 여기서 치환을 했었을 때 어떤 두 근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을 때 항상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두 근은 이 x에 관한 두 근이었던 거야. 그런데 치환을 하게 되면 a에 관한 두 근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좌변과 좌변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 중에서 합과 곱 중에서 누구를 이용할 건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 지수하고 로그는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세요, 알파 베타를 구하세요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약간 좀 반대야. 이건 두 근의 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지수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세요 이러면 이건 두 근의 합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A에 관한 두 근의 곱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조금은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필수예제 18번을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18번을 보면 이렇게 지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지수가 로그로 주어져 있는 자, 이런 형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러면 자, 여기 지수가 지금 로그 2의 x 이렇게 돼 있잖아. 밑이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양변에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x의 로그 2의 x는 8x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양변에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진수가 되겠지. 얘는 진수. 그러면 얘는 진수의 거듭 제곱이 됐던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앞으로 빠져나와서 로그 2의 x가 로그 앞으로 빠져나오면 이게 바로 로그 2의 x.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여기서는 자, 8 곱하기 x의 제곱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더니 딱 보이죠? 자, 얘는 3이 될 거고, 이 값은 3이 될 거고, 얘는 앞으로 2가 나와서 2 곱하기 로그 2의 x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x를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a 제곱은 3 더하기 2a가 돼서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고 3, 1 해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참고로 로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 2의 x에서 a의 범위는 따로 없습니다. 지수랑 좀 다르게. 그래서 얘는 바로 로그 2의 x가 3 또는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진수의 동그라미 치면 x는 2의 3제곱, 그 다음에 x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또 그래서 8 또는 2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8번을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8번을 보면 자 일단은 여기서 로그 5의 x가 주어져 있고 여기도 로그 5의 x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살짝 지금 우리 장난을 친 거에 딱 눈에 보이죠? 우리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로그 a 로그 c의 b. 여기 있는 이 밑과 로그의 밑이 서로 달랐었을 때는 자리를 바꿔가지고 b 로그 c의 a. 자,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와 이 2를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2 로그 5의 x 곱하기 여기는 2 곱하기 로그 5의 x는 이제 여기가 6 곱하기 2 로그 5의 x 마이너스 8. 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거는 밑이 같은 지수끼리, 그러니까 지수 형태에서 곱하기는 둘이 지수끼리 더하기가 될 거니까 여기서 로그 5의 x의 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안 돼요. 여기는 2 해서 로그 5의 x 더하기 로그, 그러니까 이거 좀 차분하게 할게요. 로그 5의 x 더하기 로그 5의 x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치? 자,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얘는 6 곱하기 2 로그 5의 x 마이너스 8.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여기에서 이 부분이 밑이 2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딱 하나로 통일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러면 지금 딱 봤더니 이 형태 있죠? 지금 여기는 이 형태들이 지금 뭔가 반복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2의 로그 5의 x 자체를 a라고 치환을 해주면 되겠구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거는 지수 형태꼴을 지수 형태를 a로 바꿨으니까 여기서는 a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a 곱하기 a 해서 a 제곱은 6a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은 0. 그러면 얘는 2, 4 해가지고 a는 2 또는 4.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하니까 얘는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의 로그 5x가 2의 1제곱. 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서는 로그 5의 x가 1이다. 그래서 x는 5의 1제곱이다. 5. 자, 이런 과정까지 거쳐야 돼. 또는 a가 4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4가 되는 거는 또 여기에서 a가 2 로그 5의 x였는데 얘가 4는 2의 제곱이었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지수끼리 서로 같아야 되니까 로그 5의 x는 2가 돼서 다시 또 x는 5의 제곱인 25가 된다. 그래서 얘는 풀거나 a가 조금 복잡한 형태의 값이 나와서 그 녀석을 풀고 다시 한번 그 로그 형태에서 x에 대해서 풀어줘야 문제가 좀 잘 풀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다가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가 만약에 2의 거듭제곱으로만 나왔으면 아마 그 지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형태가 여기가 2의 거듭제곱이 다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조건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로그 5의 x를 a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패턴이 이 전체를 a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놔야 될 게 항상 2의 x, 그러니까 a의 x를 a로 치환하고 그다음에 뭐 로그 a의 x를 뭐 b로 치환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좀 결합되어져 있는 이 녀석들도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수예제 19번을 볼게요. 자, 필수예제 19번 보면 여기서도 우리는 뭔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러면 딱 보니까 로그 2의 x를 a로 치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y를 b로 치환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계산을 하면 2a 더하기 b는 5가 될 거고, 얘는 a-b는 1이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한 연립방정식이니까. 참고로 a하고 b는 따로 범위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3a는 6, 그래서 a가 2가 나올 거고, a가 2가 나왔으면 b는 1이 나왔겠죠. 근데 a, b 대문자 이 녀석은 당연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아니겠죠. 다시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여기는 로그 2의 x가 2가 됐고, 여기는 로그 3의 y가 1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진수에 동그라미 치면 x는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y는 3의 1.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12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0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로그 a를 치환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지금 이 로그 a는 각각 개수와 상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질 조건인 판별식 d는 0이다. 이거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개수를 그대로 적어주면 x제곱의 개수는 1이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로그 a가 될 거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로그 a 더하기 3. 자,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니까 이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바로 로그 a, 마이너스를 제곱한 거는 그냥 제곱한 거하고 동일하니까 이거,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a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제 이 로그 a가 이런 패턴화가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로그 a를 대문자 a로 치환을 해줄게요. 그러면 얘가 a제곱 그리고 더하기 4a 마이너스 12는 0. 자, 참고로 a의 범위는 따로 없죠. 그럼 얘는 6, 2가 있고 뿔마.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또는 a는 2.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그런데 로그 a는 마이너스 6이고, 그래서 a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리고 로그 a가 2면 a는 10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두 값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만분의 1인가? 두 분의 곱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21번 봅시다. 우리가 로그 방정식 실생활의 활용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로그나 이런 쪽에 활용 문제가 나왔었을 때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자, 대입만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 대입만 해도 거의 70% 80%는 거의 맞춘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대입을 똑바로 잘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120도 C, 자, 여기 있는 온도가 T0인 물체가 이거 K도 C인 실내에 T분 동안 주었을 때 물체의 온도가 T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를 보고 여기에다 대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는 이 120도 C, 이 120도 C는 어디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온도에 해당되는 거잖아. 이 처음 온도가
120도짜리 녀석을 20도인 실내에다가 30분 동안 뒀으니까 이 녀석은 이 120도씨는 T0에다가 넣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20도씨인 실내에 30분 동안 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실내에 20도,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20도다라는 얘기니까 실내 온도는 K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30분 동안 두었다. 이 30분 시간이 혹시 있나요? 봤더니 T 여기 있네. 그럼 여기가 30분. 그랬을 때 물체의 온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물체의 온도가 바로 이 T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 구체적으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긴 30분, 30은 마이너스 15 곱하기 로그, 그다음에 T는 모르니까 T, 그리고 아까 실내 온도가 20도, 그리고 여기는 아까 120도, 그다음에 여기 20. 그냥 딱 이렇게 딱 써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는 로그, 여기는 100분의 T-20.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우리는 진수의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T-20은 얼마?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100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T의 값은 2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도씨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